오늘 교육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얘기고요. 그 영업은 2011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방사 최고민 박현주입니다. 이 방사 2호점 빌리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마칠게요. 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점돌 대출. 이게 보시면 금리가 되게 저렴하고 혜택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많이들 문의를 많이 주세요. 총 5개의 종류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좀 보기 편하게끔 일반형, 신혼부부형, 세계 최초형,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형, 신생아 특례형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신혼부부형,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형을 제일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디딤돌 대출은 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혼부부형부터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혼인을 한 지 7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 소득 기준은 8,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 제한 한도는 6억 이하, 그 다음에 최대 한도는 4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LTV는 최대 70%고 신생아 특례도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근데 나 임신했는데 이게 신생아 특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안 되시고요. 출산 이후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입양한 지 2년 이내 아이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한 가지 틀린 게 다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한데 얘는 1주택이 있어도 신생아 특례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틀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은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거의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소득 기준에 그렇게 좀 광범위해요. 소득 기준이. 그리고 주택 한도도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천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거는 거의 상품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신생아 특례 생애 최초다 그러면 LTV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는 꼭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다 밑에 보시면 1년 이상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꼭 주택을 마련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나라에서 하는 또 그 대출이 또 있어요. 그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금자리론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이랑 생애 최초랑.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주택을 하나가 있어도 무주택자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천만 원이고요. 신혼부부는 8,500만 원이에요. 근데 다자녀라고 하면 저희가 3명서부터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2명까지 가능하고 얼마 전만 해도 9천만 원까지였는데 저번 달에 바뀌었어요. 최대 1억 원까지예요. 그래서 소득 기준에 그래서 제 그 고객님은 그게 9천만 원이 넘어서 신청하고 못하고 있다가 바뀌어서 며칠 만에 다시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간 상태예요. 혜택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천 원까지인 거고요. 다자녀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에 거랑 틀리게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이라든지 전세 자금 반환 등에도 다 활용이 가능해서 내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라에서 하는 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게 제일 큰 그 장점이에요. 예, 그리고 우대 금리 항목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는데 중복이 적용하대요. 그래서 저소득층에다가 만약에 내가 장애인 가구에도 속하다 그러면 중복으로 우대 금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리 쪽에서도 보금자리로는 예전엔 4%대가 넘었는데 지금 3%대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광범위하게 좀 본다라고 하시면 이걸로 추천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부 모두 무주택자야 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동일하고요. 그 대신 이제 생애 최초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더 늘어나서 4억 2천이고 최대 80%까지고 얘 같은 경우에도 그 생애 최초는 주택 구입 용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다들 많이들 이용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 금리를 한번 조사해 봤고요.
지금 3.3% 후반대에서부터 5% 후반대까지 다양하고 지점은행이라든지 나의 신용도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대출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할 때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일반 주택 담보 대출과 생애 최초 담보 대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대상자 요건으로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모든 사람한테 좋고 그다음에 얘는 일반이기 때문에 그 제한이 없어요. 소득 기준이.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높거나 그 기준에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일반으로 가셔야 되실 것 같고요. 대출 한도는 진짜 최대 2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LTV는 70%고 얘 역시도 주택 구입이나 기존 대출 상환, 그다음에 생활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도 가능하고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이 일반 은행에서도 다 이루어지는데요. 똑같은 거는 이제 무주택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은행에서는 무주택자들도 이제 그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다, 막 이렇게 되면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담보 가치 및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이제 대출 한도가 이제 틀려지는 거고요. 최대 4억 2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LTV는 똑같이 80%까지 적용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애 최초는 무조건 나라에서 하는 거든 그냥 일반 은행에서든 하는 거든 다 주택 구입 목적에 한정돼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요즘에 많이들 이제 그 고객님들이 많이들 물어보시죠. 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근데 버팀목에도 종류가 4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게 버팀목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냥 다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거, 얘만 틀리죠. 그러니까 신생아가 전세든 그 다음에 담보대출이든 신생아가 제일 혜택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근데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요즘에 많이들 신청하는 게 이제 혼자 사는 그 세대가 많다 보니까 청년 버팀목을 제일 많이들 요즘에 시청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서부터 34세까지고요. 무주택자고 세대주여야지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기준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산도 있어도 되는데 기준은 3억 3,700만 원까지고요. 대상자는 이제 전용 면적이 여기는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요거 생각하시면 거의 이제 저희가 그 롯데캐슬 103동 그 오피스텔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들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증금 한도는 4억 원이고 최대 한도는 2억 원까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24평형 KCC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금이 7, 8천이나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2억 원 하셔서 이걸로 대출을 많이들 받으세요. 예. 그리고 금리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중에서도 이제 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라든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이제 그 면적에서 다 이걸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2천은 수도권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3억, 그 다음에 우리는 5억 원, 2천에 이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증금의 다 80%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만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최대 그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네, 이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이제 그 중요한 거를 이제 따로 좀 구분해 봤는데요. 매우 금리가 낮다는 거, 그 다음에 명확한 자격 조건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대 금리, 대출 한도가 충분하다. 그리고 보증 연계가 돼서 허브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거치기간 선택이 가능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서 신뢰성이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게 그대로 가서.
그리고 저희 똑같이 한국주택공사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총 4가지로 나뉘고요. 그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이고 소득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소득이 너무 높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그 기준에 안 들어온다. 기금이 든든해.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쪽으로 좀 이렇게 추천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연장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요. 보증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서가 나가기 때문에 보증률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보시기 편할까요? 네. 그래서 한국주택공사 전세자금 보증의 상품의 중요성을 따로 마련해 놨는데요. 낮은 보증률과 고정금리 기반으로 대출이 연계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상자 폭이 되게 넓다는 거, 그리고 정부 상품이 거고 높은 안정성, 다양한 우대 제도가 있고 얘 역시도 중도 상한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에서도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기준이고 그 금리 기준은 3.5%부터 6.5%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신용도에 따라 이제 차등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은행 자체 상품을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1, 2년 연장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격 요건은 소득이 증빙이 필요하고 재직 기간은 요즘에 2개월만 지켜도 일반 대출이 다 나와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러니까 재직이 너무 길지 않아도 보시고 소개시켜 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제일 큰 장점이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좀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좀 편하라고 그래도 제가 좀 시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예, 요거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에 좀 이걸로 해서 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도움이 되셔서 계약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을까요?